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제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전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 출발합니다. 우리 주사파 어린이들 빨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영국이 한국을 G2로 키우는 이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신청, 우리 마음에 드시면요, 구독 신청,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발적 유료독자가 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맨날 전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러니까 듣는 주사파들이 기분이 나쁜지 광고비를 안 줍니다. 예. 거의 99.9%가 노란 딱지니까 여러분, ARS 1877-0248 자발적 유료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G2로 키우는 이유 이러니까 야 영국이 뭐 G1도 아니고 G5인데 어떻게 넘버 2로 키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영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이죠. 근데 미국의 FRB 연방준비 제도 이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기구.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찍어내면은 FRB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FRB로 넘어가는데 이 FRB는 민간 회사예요.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이 아니고 국영은행이 아니고 민간 회사한테 미국 정부가 가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오는 거라고. 근데 민간 회사 FRB의 이사들이 다 누구냐? 다 영국 애들이에요. 영국 애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화폐 발행권이 없어요. 발행권을 쥐고 있는 그런 민간 회사고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영국이고 그러니까는 속된 말로 세계의 돈줄 금융 쥐고 있는 애들이 영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 영국하고 미국이 분업을 하는데 영국이 제트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미국에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서 이제 미국이 알아서 이제 세계 치안 유지하고 이제 군사력 그런 군사력으로 세계 치안 유지하고 그런 걸 하는데 자기들은 뭐 한다? 선박, 금융, 해상, 보험 이런 큰 돈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것들 제조업은 다 저기 미국에 넘겨주고 동상 먹으라고 넘겨주고 돈줄만 쥐고 있는데 일루미나티 그런 세력의 이제 최고 수장이 영국의 여왕이라고 또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영국에서 이제 한국에다 몰빵하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이 한국, 인도, 호주를 G7의 게스트로 국가로 초청하겠다는 한국에다가 몰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호주는 G7에 참여하는 게 게스트로 초청하는 게 맞죠. 왜? 영연방 국가니까 자기 큰 집에서 행사하는데 뭐 당연히 가는 건 맞는 거고. 근데 한국은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한국을 이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을 시키겠다. 왜냐면 홍콩을 지금 뺏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의 외교력이 지금 쇠퇴하는 틈을 타서 영국이 이제 아시아에서 미국을 좀 일부 미국의 힘을 영국이 좀 가져가겠다. 대체까지는 그렇고 좀 영국이 좀 힘을 좀 쓰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미국 외교력의 쇠퇴를 좀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예요. 미국 혼자 잘 처먹겠다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미국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 주도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포장을 그래 하는 거고 한미 FTA도 재개정, 재협상 하자고 해가지고 미국이 왕창 뺏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5조 내놓으라고 막 계속 그런 거고 물론 문재인 정권이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돈 가지고 5조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미 FTA도 한국이 너무 많이 먹는다고 재개정 하자고 압력 넣어가지고 재개정 하면서 많이 가져갔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 미국이 왕창 가져간 거지.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아이, 그게 아니고, 미국 혼자 먹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미국 주도의 질서를 새롭게 짜겠다는 거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외교력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이제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라는 게, 돈을 앞세우면 안 돼요. 절대로 외교는 돈이 목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돈을 앞장세우면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회장을 하다가 이게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돈, 모든 가치를 돈으로 연결시켜 버리니까 이게 그 돈밖에 모르는 희생, 헌신 뭐 이런 건 없고 돈밖에 모르는 스크루지 같은 자린고비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게 점점 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6.25 때는 그 한국전 때만 하더라도 178만 9천 명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또 670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그 미국이 한국에다 이렇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절에 전 세계에다가 미국이 돈 쏟아붓고 미군 보내가지고 지켜주고 잘 살게 해주고 뭐 그 나라 사람들 물건 사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뿌렸다고. 그러니까는 전 세계가 미국한테 은혜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하니까 미국의 이 파워, 소프트 파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하고 야 이때까지 처먹은 거 다 내놔 하고 등들이 뜯어가지고 이제 뺏어간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는 한국의 홍익 인간한테 이제 먹힙니다. 먹혀.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한국을 확실히 자기 편으로 딱 끌어당겨 가지고 미국이 이때까지 미국한테 맡겨놨는 그런 것들을 업무 분담을 이제 영국이 이제 직접 한국하고 다이렉트로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뭐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미국의 대선할 때 영국의 첩보기관 MI6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개입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FRB 없애버리겠다 했거든. FRB의 이사들이 누구예요? 영국 애들. 그러면은 그 영국이 바이든을 이제 지지하고 밀어준 거죠. 하여튼 그게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게 앞으로 힘을 잃을 거다. 그리고 영국이 앞으로 한국의 홍익 인간을 내세워 가지고 세계를 주도하는 뭐 주도권을 가지는 그렇게 이제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미국이 좀 안타까운 게 국제 정치도 그렇고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돈 하면은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다른 나라 협상 다 해놓은 거 한미에 붙어 있는 것도 두둑에 패가지고 그냥 뺏어가고 재협상하자고 뭐 그렇게 뺏어가고 했는데 기분 좋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 돈 뺏기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점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영국이 지금 EU 브렉시트가 이제 타결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EU하고 완전히 갈라섰는데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할 때 국민들이 야 우리 나가면은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뭐 그럴 때 이제 국민들을 진정을 시킨 게 뭡니까 야 한국을 봐라 한국이 저 땅덩어리가 우리만한데 그 절반은 북한이고 북한이 맨날 저기 한국 보고 죽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무역을 잘해가지고 세계 글로벌 10에 올라간 거 아니냐. 러시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잖아. 러시아보다 GDP가 더 크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국방비 6등이다. 왜 영국이 한국보다 못한다고 할 수가 있냐. 그렇게 국민들을 설득해가지고 브렉시트에서 이제 EU에서 떨어져 나오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어쨌든 간 손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쭉 보시면은 저희가 정말 국내적으로 국내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내용들을 광범위한 내용들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기 쉽게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들을 쭉 보시면은 이제 단편적인 사건에 나온 신문에 나온 것들을 읽어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 제가 했던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이해가 되실 거다. 자, 홍콩에 반환 협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년간 일국 양제를 지키기로 했는데 지금 그거를 무시해 버렸죠. 거의 한 뭐 20몇 년 지나니까 그냥 밀어버렸는데 자, 영국이 이제 5년간 홍콩 시민 100만 명을 수용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제 이제 항공모함을 끌고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항공모함을 일본에 장기 주둔한다는 거는 이거 전쟁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그 왜냐면 이건 막 복잡한데 하여튼 이 잠깐 왔다 가면요 여기 오면 0점 조점이 안 맞아 0점이 안 맞아 미사일 쏘면 엉뚱한 데 가요. 여기 장기적으로 주둔해야지 이 지역에 맞는 지리도 좀 익히고 뭐 해상 작전 뭐 환경도 좀 익히고 기후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건 전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한테 야 자기 항공모함 우리 설계도 줄 테니까 그 항공모함을 7만 톤짜리로 하라 그런 이야기하고 한국도 오겠다는데 한국에도 지금 항공모함을 통째로 한국에 팔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면 그 자기들은 그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게 그 항공모함을 작은 걸로 하고 자기 7만 톤짜리 한국한테 직접 하라고 하는데 한국이 안 하죠. 왜? 돈이 몇 조가 드는데 그거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지 영국에서 만들어 갖고 오면 나중에 유지보수 어쩔 겁니까? 정권이 전복돼요. 부산 경남 조선업체들한테 하도 시달려 가지고 그냥 안 하지. 뭐 설계도만 어떻게 뭐 주면은 사올까.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돈이 없으니까 설계도도 지금 프랑스한테 팔아먹었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가 항공모함 만들어 가지고 설계도를 일본한테 팔아먹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도 영국 뭐 프랑스 이게 사이가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그 항공모함 설계도를 갖다가 일본에 프랑스에 팔아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영국이 돈이 쪼달립니다. 지금 한국 국방비가 영국을 넘어선 거 알고 계시죠? 한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지금 영국을 제쳤는가 뭐 영국하고 비슷한가 그럴 건데 세계 6등이 장난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첫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도산 안창호급을 만들었는데 그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탑재하는 SLBM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탑재를 하는데 이런 그 미사일은 핵잠수함에서만 탑재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 도산 안창호함이 설계가 핵잠수함 만드는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계했다고 우리는 그래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영국의 밥콕이라는 회사가 뭐 설계 자문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한국이 필요한 뭐 잠수함 기술, 뭐 핵잠수함 기술, 뭐 항공모함 설계도 뭐 다 주겠다. 그리고 뭐 나중에 핵연료 이런 것도 주겠죠. 그러니까는 야 지금 야 우리하고 같이 하자.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미국이 G11을 만들려고 하다가 G11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도 집어넣고 한국도 집어넣자고 하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야 우리가 그거 왜 들어가냐 그러고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 들어온 거 싫어하고 일본이 한국 들어온 거 싫어하고 그런데 영국이 G7에 게스트로 초청하니까 뭐 다른 나라들이 반대하나요? 뭐 손님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자꾸 외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네가 뭔데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기업에서 회장님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회장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냥 시키면 시켜도 다 해야 되니까 그거를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딴 나라 가가지고 그래 하니까 딴 나라에서는 아니 저 누구세요 이제 왜 그러세요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네 혼자 살지 아메리칸 퍼스트라며 그럼 네 혼자 살지 왜 딴 나라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압력 넣어가지고 또 미국이 뭐 무역 협상이니 뭐니 많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만큼 뚜껑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G11, G11 하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했는데 영국이 이제 이번에 의장국입니다. 의장국이니까 한국 초청하겠다니까 아무도 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영연방 국가들이 뭐 50 몇 개가 된대요. 뭐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이래 있는데 이 나라들이 다 못 사는 나라잖아요. 자원은 많아 근데 못 사는 나라야. 그러니까 영국이 한국을 앞세워 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수출하게 해가지고 여기를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요. 영국이 이 나라한테 더 뭐 많은 물건도 팔 수 있었고 영국의 힘이 커질 거 아닙니까? 영국판 EU를 만드는데 그러려면은 이 나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한국을 보내가지고 영연방 국가들한테 새마을운동 보급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이 이제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아메리칸 퍼스트하고는 완전히 상극으로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영국이 한국을 앞세우고 한국을 자기 편으로 확실히 끌어들여 가지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를 어느 정도 제동을 걸겠다. 뭐 그런 뭐 의미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중국이 지금 북한이 지금 탈북자들이 나가는 거는 나가라고 하는데 들어오는 거는 못 받게 지금 막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지금 뭐 평양에 코로나 퍼져가지고 뭐 5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김정은이 비자금을 착복하고 하니까 뭐 돈이 씨가 말하고 하여튼 내부 붕괴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뭐 또 뭡니까 뭐 군사 퍼레이드 하고 했다고 하는데 20톤짜리 이 미사일을 싣고 가면 차량에 바퀴가 툭툭툭 바퀴가 눌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뭐 그랜저를 타더라도 100km짜리 사람이 뒤에 한 2명 타면은 차 바퀴가 꾹 눌러지잖아요. 그런데 왜 미사일을 싣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바퀴가 눌러진 자국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풍선이라는 거예요. 풍선 끌고 와가지고 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막장으로 공갈 협박 한번 하고 그냥 사그라드는 겁니다. 그렇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미국 정치에서 다 퇴출을 시키는 법안을 서명을 해놓으니까 2,400조 이상이 날아간다. 그래 되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된다? 내수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고 중국의 공장이 가동이 불가능해지고 에너지 부족, 자원 부족, 식량 부족, 의약품 부족, 이제 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고 중국이 대량 난민이 생기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사댐이나 뭐 이런 댐들을 관리가 안 되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댐 붕괴되고 홍수 나고 수몰되고 전염병 창궐하고 중국 군대 지금 예비역들은 연금을 못 주니까 지금 새로운 군대도 이제 돈을 못 주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럼 마적단이 되고 군벌이 되고 내전이 터진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이제 뭐 뇌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들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시진핑 하야를 요구하니까 아마 내전 터지겠죠. 시진핑파. 그리고 이제 반도체 굴기한다고 17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중국의 메모리 점유율이 0%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다 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되면 중국의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드론 산업, 반도체가 들어가는 산업은 모두 다 망하게 됐다. 중국의 조선업, 항공업도 이제 망하게 될 거고, 선박 엔진, 항공기 엔진 수입 불가능해지고, 방송산업 붕괴가 되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영화 산업이니, 뭐, 한류 뺏겨가지고, 게임 산업이니 했던 것들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중국 군대, 함정, 전투기 가동률이 0%가 된다. 이제 한 10년 지나면은. 그리고 이제 로켓이 자꾸 이제 추락을 하는데, 이게 이제 로켓에 들어가는 그런 고급 첨단 반도체는 미국이 만드는데 그런 게 안 들어오니까는 다 이제 추락하는 거죠. 자, 이미 발사한 인공위성들도 4년, 4, 5년에 한 번꼴로 새롭게 계속 그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새 위성 발사가 불가능해지면 어찌 됩니까? 기존의 인공위성 모두 추락하고 10년 안에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는 국가가 될 거다.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찌 됩니까? 중국판 GPS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한 3, 40개를 띄웠다는 거예요. 우주에다가, 지구 둘레에다가. 그런데 이제 이것도 계속 새로운 위성을 쏴줘가지고 떨어지는 위성을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새롭게 쏘는 위성들이 계속 추락을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성을 쏘는다는 건 이게 돈 잡아먹는 하마거든. 그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성 쏘아놓은 건 다 떨어지고 그러면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겠죠. 독자적인 군사
포지션 GPS 시스템이 없으면요 미사일 발사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은 군사력이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함정, 전투기, GPS가 없으면 어떻게 날아다닐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석탄을 안 사오니까 이제 공장, 병원, 가로등이 이제 스톱돼 버리고 서비스 산업이 붕괴하고 엘리베이터가 중단되니까 어찌 됩니까? 3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고 뭐 발전소 관련 연관 산업들 줄줄이 붕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와인, 석탄, 설탕, 구리, 뭐 나무 이런 것들 안 사온다고 하니까 원자재 부족으로 이제 중국에서 산업을 공장을 돌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석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철소 고루에 석탄을 못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제철 산업이 붕괴가 되겠죠. 용광로에 석탄 아무거나 집어넣으면요 쇳물이 제대로 안 끓어가지고 이제 일관적인 그 철판의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이나 몽골산 갖다 넣는 게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중국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와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로 이제 고리 외교를 천명한 미국을 대신해서 이제 영국이 한국을 앞세워서 이제 중국을 제거하고 한국한테 이제 좀 잘 보여가지고 각종 비즈니스 이권 뭐 이런 거 확보하고 이제 아시아의 핵심인 한국을 잡으면 영국 주도의 EU와 같은 경제 블록 형성하는 게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동북아시아를 만주까지 묶어가지고 한 2, 3억 정도가 사는 그런 강력한 국가로 만드는데 영국이 이제 뒤에서 이제 다 작업한다는 거지. 그 글로벌 큰 손들 있잖아요. 큰 손들. 애들 사바사바 모아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야, 이 중국 죽여버리고 저 북중국을 한국한테 통으로 넘기자.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 인구가 한 2, 3억 되면은 거기 가가지고 비즈니스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거라는 거죠. 자, 중국 해양석유총공사가 발표한 게 남파 앞바다에 약 600억 배럴의 원유가 묻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중 무역 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미국이 야 저거 것도 아닌데 저거 건 것처럼 와가지고 야 우리가 시초권 갖고 있다고 협상하자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2019년도 1월 23일자 신동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공격할 것처럼 해가지고 항공모함 3척 끌고 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북한을 협박해가지고 남포 앞바다에 그 석유 시추권을 얻었다. 이건 뭡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의 도덕성이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도덕적 우월성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냐면 옛날 같으면은 저 독재국가 가가지고 민주주의 제도가 이렇게 뭐 우월하고 뭐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앞에서는 뭐 아메리카 퍼스트 하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했는데 막상 뒤에 가서 보니까 저기 북한 두들겨 패가지고 저기 걔들 그 앞에 석유 시초권 뺏어낸 거 아닙니까? 자원 약탈이 자원 약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선 때 그 인권 유린에 침묵했다. 계속 이런 이야기, 북한의 인권 유린에 트럼프가 침묵하고 있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한 게 뭐냐면 당신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자원 약탈했는데 우리 보고 딥스테이트라고 욕하는 게 그게 맞냐? 니는 그렇게 깨끗하나? 한번 까볼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들어가가지고 자원 약탈하는 거랑 미국이 항공모함 끌고 들어가가지고 북한 없애버리는 척하면서 저기 자원 시추권 받은 거 하고 그 뭐가 다르냐 이거지. 그 이야기를 바이든이 한 거예요. 제가 바이든 편에 드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강력한 힘을 준 거는 저 김정은이 같은 놈을 없애버리라고 저렇게 힘을 줬는데 그거 없애버리는 척하면서 눈앞에 석유 시초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김정은이하고 협상해버리고 김정은이 보호자 역할을 해줘버린 거 아닙니까? 저 전쟁 범죄자 살인마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도덕성 날아가 버린 거지. 거기다 미국이 지금 그 선거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한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갖다가 바이든이 이 합법적으로 된 정권을 갖다가 찬탈한 걸로 그렇게 보인다고요. 미의회에서 미의회에서 바이든을 갖다 그 대통령이라고 그 뭐 승인한 거 아닙니까? 인정했는데 그 인정 못하겠다. 왜 부정선거니까 이러고 그 엎었는데 그거는 미국 내부의 문제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또 자유민주주의적 선거 시스템이 뭔지를 모르는 나라가 봤을 때는 야, 자유민주주의 그거 뭐 똑같은 거네. 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트럼프도 가가지고 군대로 가서 힘으로 엎었잖아. 그리고 북한 가가지고 석유 시추권 뺏어냈는데 야 미국이 우리하고 뭐 하자고 한다. 우리 겁나 안 해.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군대 끌고 가가지고 저 북한 가가지고 뺏는 것처럼 다 뺏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완전히 지금 다르게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그 미국이 이제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될 겁니다. 또 발에만 해도 석유가 한 200억 톤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전체가 약 한 30년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미국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영국은 학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이제 그 영국하고 미국이 여기 시추권을 가져가서 저거 다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요? 한국한테 석유를 팔아야겠지. 여기서 파이프라인으로 빼가지고 일본한테 팔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시장이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가 2억, 3억, 4억 막 늘어나면 좋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석유 팔아먹을 생각이 여기에 그 인구를 갖다가 한국 주도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하여튼 이 중국을 해체해가지고 한국한테 어마어마한 이 포지션을 넘길 수밖에 없는 영국과 미국이 돈 벌려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뭐 영연방 국가들은 찬성하겠지. 뭐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이 여기가 인구가 한 2, 3억 되면 여기서 만든 물건을 갖다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태워가지고 물류 수송을 할 거 아닙니까? 유럽으로. 그러면 자기들 돈을 벌겠죠. 그리고 또 시베리아산 가스도 또 수출할 수가 있고 하니까 러시아도 오케이 하는 거고 미국은 만주 지역에 미군 기지를 또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는 좋은 거고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한국전 참전 국가들은 야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또 사업하면 한국이 뭐 독일 기업이 여기 와가지고 100조를 벌어 갔다고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유 옛날에 우리 못 먹고 못 살 때 60년대 그때 서독 광부들 뭐 이렇게 받아줘 고맙다고 그때 차관 빌려줘 고맙다고 아니 그러면서 여기서 벌어가라고 하고 여기 기술이나 좀 남겨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가 중국 빼고 전 세계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국이 이제 유엔 상임 이사국에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게 간다. 전 세계가 이제 한국한테 와가지고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뭐 저기 중국처럼 뭐 남을 약탈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 홍익 인간 자꾸 뭔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몽골하고 한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뭐 경제 협력을 하고 뭐 이래 하다 보면은 몽골의 자원을 한국이 수입을 해가지고 쓰면요 몽골도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만 없어지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36년에 그 존 티토라는 사람이 자기가 미래에서 왔다고 하면서 뭐 지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때 회자가 됐는데 이게 이제 뭐 가짜다 뭐 진짜다 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앞으로 한국의 영역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강대국들이 자기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키우는 거예요. 한국을. 여기 와가 장세 먹으려고. 장세 먹으려고 하는데 중국은 국제법을 안 지키잖아요. 근데 한국은 국제법 잘 지키잖아요. 한국이 무슨 남의 나라 침략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기술 다 전수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장사 해먹을 요량으로 중국을 쪼개가지고 그 큰 덩어리를 갖다가 한국한테 그냥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 여기 다 그 뭡니까 여기가 다 저기 뭐 산동반도 뭐 여기 옛날에 다 고구려 고조선 부여 백제 신라 고구려 다 뭐 우리 민족 후손들이 있던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들어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붙잡는 자가 세계를 그 세계 정복을 세계 제패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가 될 거다 그런 전망을 해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열리면은 북한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은 삼성이 보세요. 삼성 반도체가 삼성 갤럭시 폰이 베트남보다 메이드 인 베트남보다 북한에서 만든 게 더 싼데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그냥 다 쓸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일본이 북한 지역에다 공장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앞으로 한국이 여기가 인구가 2, 3억으로 더 넓어지면 이 시장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FTA 허브입니다. 전 세계에 FTA가 안 맺어져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FTA가 많이 맺어져 있는데 한국에 공장을 만들면요. 한국 내수도 내수 시장이 커지겠지만은 뭐 미국, 인도, 뭐 EU, 뭐 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로 FTA가 다 맺어져 있으니까 쉽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FTA를 맺었는데 다 그냥 자기보다 조그만 나라들만 하고 맺었다고. 고만고만한 나라들, 뭐 중남미 국가들, 저기 뭐 동남아 국가들, 자기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게 약한 애들하고 맺었기 때문에 그 FTA 하여튼 공장들이 이 저기 한반도로 빨리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본은 쓰레기만 남는 거지. 그것도 그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후지산에 눈이 이미 들어갖고 영하 20도인데 후지산에 눈이 다 녹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지진 난다고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다가 공장을 갖다 놔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데가 이 후지산인데 이게 터지면요 도쿄 뭐 일본 뭐 나고야 여기 뭐 여기 다 지금 그 화산재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 저 위에 샌다이시는 방사능 오염이고 그러면 여기는 도쿄가 여기 뭐 화산이 터지고 지진 터지고 하면은 태평양 판을 건드릴 거고 태평양 판을 건드리면 미국의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 여기 캘리포니아 지방 여기가 샌안드레스 단층이 있는데 이 단층이 이래 있는데 이게 쫙 갈라져 가지고 바다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A가 그 바다로 들어가 버리고 여기가 바다로 들어가면 일본은 또 쓰나미가 일겠죠. 쓰나미가 일면 일본은 그냥 침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 전 세계 기업들이 일본 버리고 일본에 투자해놨던 거 다 빼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정보가 없겠어요. 저도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가 LA의 롱비치항으로 들어오는데 LA가 침몰돼 버리면 미국은 극동 지역에서 이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미 군함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이쪽 LA나 뭐 이쪽 이 서부 지역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아수라장이 돼버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2011년도부터 야 베링에 연결해서 이제 철도로 연결하자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한 85km 정도 돼요. 이 베링해가. 여기를 연결하는 게 200억 달러면 된다. 뭐 그런데 러시아가 계속 하자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 2030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왜 지금 트럼프는 이걸 하겠다고 하는가? 왜냐면 저기 그 롱비치 항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면 아시아하고 어떻게 연결할 겁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철도라도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을 그 국제 정치를 이해하려면은 이런 저기 자연재해 이런 현상들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혼다, 도요타 포기하고 현대하고 손잡고서 애플카를 2024년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일본은 지고 한국이 커진다는 거예요. 시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2024년 되면 북한이 있겠습니까? 북한 없겠지. 중국이 있겠어요? 중국 없겠지. 그러면 한국이 다 접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주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저기 돈 있는 놈들이 자기들 물건 팔아먹으려고 합법적으로 그 중국을 쪼개가지고 한국을 다 갖다 붙인다고. 자 그리고 미 육군이 한국 하나한테 지금 최신 기술을 막 준다는 거예요. 한국 육군을 육성하는 거예요. 왜?
한국 육군한테 줘가지고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해가지고 어디 쓰려고? 만주에 갖다 놓으려고, 한반도에 갖다 놓으려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그 쓰는 무기는 한국 육군이, 한국 업체들이 제일 잘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육군이 부족한 기술 뭐 조금 줘가지고 한국이 예를 들어서 뭐 대량 생산하면 미국은 거기 얹혀가지고 조금 생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만주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지. 이제 미국이 해상에서 안 싸우고 육상으로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육군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미 육군이 한국의 육군 무기를 공급하는 한화한테 이런 최첨단 기술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방사청 건교부하고 이제 미국의 각종 기관들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한국의 방사청이나 건교부에서 승인한 항공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별도로 승인을 하지 않겠다. 별도로 검사를 하지 않겠다. 한국과 미국의 항공 시스템이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미 우주협정이 이제 타결됐는데 한국이 350조 원의 세계 우주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이제 한국한테 우주 기술을 넘기는 거고 또 달 착륙선 탑재체를 공동으로 개발한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한테 이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 전투기 만드는 업체들, 함정 만드는 업체들이 이 달 탐사선 만드는데 참여를 하니까 한국의 방산 기술이 무기 만드는 기술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모든 산업 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여러분 보시면은 뭐 우리 저기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영국이 원해서, 러시아가 원해서, 미국이 원해서, 유럽 국가들이 원해서 야 이거 중국 안 되겠네 해체하고 한국한테 넘기고 그거 가가지고 장사하면 되겠네. 한국은 국제법 잘 따르니까. 그렇다고 한국이 뭐 핵무기를 가졌다 한들 영국에 쏘겠어요? 뭐 프랑스에 쏘겠어요? 어디 일본에 쏘겠어요? 미국에 쏘겠어요? 러시아에 쏘겠어요? 러시아에 시베리아에 그 쏘면 뭐합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 한들 전혀 위협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한국을 키우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됩니다. 어찌든 간에. 자, 한미역사문화연구원이라고 세컨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말만 하면 채널을 자꾸 차단해가지고 뭐 만들었으니까요. 뭐 잘 보시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그 양동환 교수님이 쓰신 그 정치 용어 정치 용어 관련 그 서적 책 홍보 영상이 한 30초짜리가 나갑니다. 그거 한번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